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반복해서 실패할까?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운이나 환경, 재능 같은 걸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은 성공과 부를 만든 사람들에겐 공통된 사고방식과 심리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단순한 노력이나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 감정의 반응, 자신을 대하는 태도, 이런 무형의 요소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돈에 대한 태도,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심리 기술, 그리고 실패를 성장의 요소로 바꾸는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볍게 듣고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두렵고 막막한가요? 아니면 가능성과 자유가 떠오르시나요? 또 실패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집중력은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심리학과 과학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돈과 관련된 감정과 태도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금전 스키마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원래 돈이랑 안 맞아. 부자가 되려면 뭔가 더러운 걸 해야 해. 나는 돈을 잘 못 다뤄. 이런 말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이 우리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도 그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심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풍요 마인드셋과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기회를 먼저 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 반면 결핍 마인드셋에 갇힌 사람들은 위기를 먼저 보고 손실을 먼저 걱정하죠. 이러다 다 잃을지도 몰라. 지금은 뭘 시작하기엔 너무 위험해.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돈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소비에 대해 항상 불안한가요? 혹은 내가 무언가를 벌었을 때 그 성취를 축하하기보다는 이걸로는 부족해라고 느끼나요? 이런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실천을 추천드릴게요. 매달 말에 돈에 대한 생각 일기 써보기. 오늘 한 소비 중 만족스러웠던 소비는 무엇이었고 불편했던 소비는 무엇이었는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쓰다 보면 내가 어떤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비를 한 뒤에 자책하지 말고 그 소비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을 때 내가 낭비했나가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내가 얻은 여유와 에너지가 얼마나 값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은 결국 가치와 감정의 교환 수단이니까요. 이 감정에 솔직해지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부의 심리학의 시작입니다. 돈을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한 수단, 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에너지로 재프레이밍 해보세요.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돈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나는 돈을 잘 다룰 수 있고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 이런 문장을 하루에 한 번 혼잣말로라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에요.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 그리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심리 습관 만들기였습니다. 부는 숫자보다 먼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하실 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진짜 집중해서 일 좀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핸드폰에 손이 가고 카톡이 울리고 갑자기 SNS에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나면 시간은 훅 지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드는 감정,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바로 도파민의 작용 방식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행복보다는 기대와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 이걸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 도파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많이 도파민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1초 안에 뇌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몰입도 떨어지고 긴 집중에는 오히려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르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환경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든 덜 유혹받고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게 집중력을 지속시키는 가장 똑똑한 전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울트라디안 리듬 활용하기. 우리 뇌는 약 90분마다 에너지 사이클을 돌고 그 뒤엔 반드시 짧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0분 집중, 10분 휴식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걸 하루에 3에서 4세트만 해도 놀라운 생산성이 나옵니다. 둘째, 디지털 미니멀리즘 실천하기. 하루의 시작 2시간은 디지털 프리존으로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은 시야에서 치우고 SNS는 잠금 앱으로 막아두고 뇌가 맑고 창의적인 오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한 작업 환경도 효과적이에요. 책상 위 물건을 줄여서 단색 배경화면으로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이런 환경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몰입 유도 장치가 됩니다. 셋째, 하루 목표를 3가지로만 제한하기. 사람은 리스트가 많을수록 완벽주의와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딱 오늘의 3가지 중요한 일만 적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씩 지워가는 그 작은 성취감이 도파민을 만들어주고 그게 다시 집중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잔잔한 배경음악을 틀고 타이머를 켜는 순간 내 뇌가 이제 집중할 시간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걸 느껴요. 이런 루틴은 조건 형성이라 해서 반복될수록 뇌가 자동으로 몰입 모드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뇌는 과연 몰입하기 쉬운 구조 안에 있나요? 아니면 끊임없는 방해에 노출되어 있진 않나요?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설계되고 훈련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혹시 이런 말 자신에게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나는 발표를 잘 못해.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내가 해봤자 뭐. 이런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어요. 바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 교수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이렇게 말해요. 능력은 타고나는 거야.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노력하고 배우면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어.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실제로는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장 마인드셋을 일상에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이걸 못해라는 말을 아직은 못한다로 바꿔보세요. 이 짧은 단어 하나, 아직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성장 가능성에 열린 상태가 됩니다. 나는 발표에 약해요 대신 나는 발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요 대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실패 후에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나를 이해하세요. 우리는 실수하면 너무 쉽게 왜 또 그랬어? 진짜 바보 같아 하고 자기 자신을 때려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나를 움직였지? 비판보다 중요한 건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보세요. 실패는 재능 부족이 아니라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험 결과라고 부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운동선수들, 창작자들도 모두 실패를 단순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요. 이 방식은 안 통했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게 바로 실패 면역력이고 성장 마인드셋이 가진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 하나 드릴게요. 실패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내가 실망하거나 잘 안 된 일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하루 5분씩만 해도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 목표 뒤에 질문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유튜브를 성공시키고 싶어라고 할 때 그 뒤에
이런 질문을 더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하고 싶은가?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내적 동기를 꺼내주고 실패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라 실패를 배움으로 바꿔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가 연습할 수 있는 심리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성공 속에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는 종종 성공은 외적인 것, 행복은 마음속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공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술, 그리고 심리학과 뇌과학이 알려주는 진짜 전략들을 함께 배워봤어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는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 목표를 왜 하고 싶은지 아는 내적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은 누구나 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장 마인드셋이 결국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멀리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성공한 사람들은 더 똑똑하거나, 더 용기 있거나,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생각을 다르게 했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혔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집중하는 습관, 실패를 기록하는 용기,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여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원하는 삶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심리 기술로 성장하고 행복하게 성공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